안녕하세요, 코인튜브입니다. 오늘은 채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비트코인 채굴기입니다. 여지껏 뭐 도지코인 채굴기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를 했었죠. 라이트코인이랑요. 네. 근데 이번에는 샤256이라는 암호죠. 네. 이 암호화 책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네. 샤256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채굴기가 2016년에 출시된 거예요. 2016년. 근데 아직도 현업입니다. 현업. 진짜 대단하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2016년이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때는 깡통이 된 적이 있어요. 그냥 깡통 가격에 거래가 되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싸진 않아요. 예전에는 얘가 하나에 2017년 말에는 500만원이 넘었던 기계입니다. 500만원. 지금은 한 몇십만원이면 사겠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2, 30이면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이게 깡통이어서 뭐 5천원에도 거래가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이제 고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계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2016년 기계가 아직도 채굴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한번 살짝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유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반도체 수급 문제예요.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이 장비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 때문에 이게 살아있을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뉴스를 잘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지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가 부족한데 이거 과거 옛날 장비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네, 바로 이거죠. 비트메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게 안티마이너 S9의 한참 후속작이죠. S9 이후에도 뭐 S11이 있었나 모르겠다. 15, 뭐 17, 그 다음에 뭐 19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다 별로 재미없었죠. 재미없고 19도 지금 제대로 팔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들어가서 보면 여기 엔티마이너 샵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솔드아웃이죠. 네. 그리고 얼마 팔지도 않아요. 2017년도에는 이 기계를 어마어마하게 팔아 제꼈었고 얘네들이 그런 것들이 당근이 많네요. 네. 어쨌든 엄청나게 팔아 제끼면서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긁어 모은 회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팔았던 게 S9이랑 엔티마이너 S9이랑 또 뭐 T9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시리즈 L3 플러스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팔아 먹었어요. 그래서 기타 또 잡이라고 해야 되나? 뭐 마이너들도 많았고 이상한 코인 캐는 것들이요. 네. 어마어마하게 그때 돈을 벌었었는데 욕도 많이 먹었죠. 왜냐면 팔고 얼마 안 지나서 생산성이 팍팍팍팍 떨어지니까요. 그랬던 기업인데 왜 지금은 이 기계를 못 팔고 있을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수급이 좀 이슈가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인텔에서 최대한 뭐 7나노를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GPU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GPU도 뭐 채굴 용도로도 쓰이지만 사람들 집에 있으면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7나노 쪽에 주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식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이거 채굴기 칩을 아식이라 그래요. 아식 칩이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7나노에서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7나노에서 지금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래픽카드 생산하기도 바쁘고 여러가지 지금 생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도 만들어야 되고 APU라고 그러죠. CPU를 여기서 써있어요. 뉴스에도 보면 TSMC 파운드리에서 동일한 7나노 공정으로 제작된다. 모두 똑같은 7나노치 웨이퍼로 놓고 싸우고 있다.
그래픽 카드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죠. 네, 근데 A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아마 CPU도 그럴 거예요. CPU 등등 뭐 기타 다양한 반도체들이 지금 7나노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TSMC랑 지금 삼성밖에 없어요. 인텔이 지금 죽을 써가지고 네, 여기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나부터도 엔비디아랑 이런 막 굴지의 회사들 CPU면은 애플이겠죠. 애플 APU도 애플이고 뭐 여러 회사들 퀄컴부터 해가지고 뭐 삼성의 칩이 들어가야 되니까 물론 퀄컴이 칩을 생산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생산해 줄 게 많은데 아니구나. 퀄컴도 생산하는구나. 생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구나. 네. 칩이 들어가야 될 곳이 엄청 많은데 얘네들이 그 아식 칩 있잖아요. 아식이라는 게 아까 말한 그 여기 채굴기에서 쓰이는 칩인데요. 채굴기에 쓰이는 칩이에요. 아식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제가 자세한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특정한 계산식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해서 그걸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네, 어쨌든 아식 칩이 필요한데 채굴기의 시장 규모는 작단 말이에요.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도 못 만드는 판국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도 지금 수급이 부족한 판국에 채굴기의 칩을 만들어줄까요? 네, 안 만들어줘요. 못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못 만들어줘요. 막 언제쯤 만들어줄 수 있냐? 그럼 7나노의 시즌이 끝나고 다들 5나노로 넘어갔을 때 그럼 7나노 공정이 좀 놀겠죠? 그때 이제 비트코인 칩이나 뭐 라이트코인 칩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때서야. 네, 지금은 그래서 약간 공급이 딸리는 바람에 네, 이 제품의 공급이 딸리는 바람에 S19요. 네, S19도 있고 뭐 T19도 있는데 네, 이 제품의 공급이 딸리니까 자연스럽게 이 진짜 옛날 어디냐? 이 옛날 제품이 2016년도에 출시한 제품이거든요. 거의 성능은 거의 9분의 1 최신 제품의 9분의 1, 뭐 8분의 1밖에 안 돼요. 성능은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워낙 채굴량 그 난이도라고 하죠. 해시레이트 난이도 볼까요? 차트를 네 이렇게 해시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2016년도예요. 2016년도 말부터 이렇게 2017년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했어요. 17년도에 엄청 증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미없잖아요. 19년도부터 18년도부터 재미없긴 했는데 19년도에 거의 최악이었고 그 다음에 20년 재미없었거든요. 솔직히 채굴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사실 여기서 20년 말부터 21년부터는 이게 채굴량이 아니라 이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증가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 증가하지 못했던 이유는 네, 반도체 수급 문제다. 네, 그래서 가장 피해본 업체 중에 하나는 네, 뭐 제가 싫어하는 네, 비트메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채굴 해본 사람 치곤요. 왜냐면 얘네들은 돈 엄청 벌었는데 이걸 팔아 제끼면서 이걸 산 사람들은 이 본전도 못 찾고 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물론 이제 초반에 빨리 산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벌긴 했죠. 저처럼. 근데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비트메인 때문에 돈을 엄청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물론 유통 상인들이 가격을 엄청 올리기도 했죠. 네.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으니까 네, 가능한 거죠. 네, 어쨌든 지금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이거 되게 가파른 증가가 아니라 이게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이잖아요. 거의 7천만 원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이때 시절만 해도 비트코인은 뭐 몇백만 원이었어요. 몇백만 원이었고 여기서 피크 때 뭐 2만 불이었으니까 지금 뭐 6만 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10만 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구형 채굴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성비가 좋은 거죠. 네,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성비가 끝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성비가 끝내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대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네, 주문 폭주 반사이 이거 물론 이거는
2019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었던 거였죠. 2019년 인텔이 뭐 제대로 못한 탓이죠. 뭐 칠라노를 제대로 대응을 못한 탓에 이렇게 돼버렸고, 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채굴장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채굴장이 이렇게 아식 채굴기를 여러 개 설치해가지고 하나에 돈 벌어주는 기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이제 한 번씩 고장나면 수리해주면 돼요. 펜 교체해주고, 속에 이제 칩들이 있는데 칩 보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픽 카드처럼 이 보드가 나가면 좀 손 좀 봐주고, 네, 근데 이거는 손 보는 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네, 손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보니까 손도 좀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채굴을 해서 이게 다 일꾼으로 다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가능은 한데 사람들이 한번 뒤어서 재투자를 잘 안 하죠. 이렇게 채굴장을 차리려면 전기 시설을 해야 돼요. 전기 시설이 또 몇 천만씩 돈이 들어가요. 이게 언제 또 이게 끝날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리고 이제 채굴기가 고철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철값이었던 채굴기가 지금은 몇십만 원이 돼버리니까 또 이게 언제 또 고철값이 될지 모르잖아요. 또 언제 모르니까 사람들이 섣불리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채굴장이 있다, 그런 데는 이걸 넣어놓고 돌리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채굴기 같은 경우에는 도지코인처럼 많이 나오진 않아요. 도지는 뭐 보면은 하루에 L3거든요. L3 플러스는 도지는 한 13달러 대충, 13에서 뭐 11달러, 11에서 13이죠. 뭐 거꾸로 얘기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버는데, S9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4.9에서 뭐 5.5 정도? 이 정도 달러로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전기세 빼고 하면 5달러면 대략 6,000원이잖아요. 638. 한 달에 18만원을 버는 거예요. 네, 18만원 벌어서 전기세가 제 기억에는 한 대략 8만원 이상 나올 거예요. 네, 8만원 이상 전기세가 8만원 이상 나오니까 한 10만원 번다. 그러면 한 대 돌려서 10만원 벌면 10대 돌리면 100만원이고, 이게 100대 돌리면 1000만원을 버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역이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요. S9이 아직도 현역이다. 그리고 L3 플러스도 아직도 현역이다. 이게 한때 500만원이 넘었던 거고, 이건 한때 300만원이 넘던 기계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제가 채굴장이 있어서 돌릴 수 있으면 좋은데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채굴장이 없으니까. 어쨌든 S9이 생각보다 이 해시레이트 증가 폭이 작아서, 왜냐면 이게 신규 장비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 증가는 그래프가 장난 아니었었어요. 특히 이때 많이 봤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증가는, 이렇게 여기 보시죠.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할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채굴량이 급격하게 뚝뚝뚝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절에 아무리 이렇게 높았다고 하지만 가격이 그때 2만불에 갔을 때, 언제지? 2만불에 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가격이 이때 2018년이랑 19년 사이, 이때구나. 이때쯤에 가격이 2만불이 갔을 때는 해시가 높은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루에 5만원씩 났어요. 하루에 5만원. 물론 김프 끼고, 김프 있을 때 김프 끼고 하루에 5만원이 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S9 채굴기가 그래서 500만원이 넘었었던 이유가, 하루에 5만원이 나오는데 31 곱해봤자 150일 버는 거예요. 그러면 150만원 벌면 몇 개월이면 500만원 다 뽑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500만원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500만원이 넘은 게 비트메인에서 500만원 넘게 판 게 아니라요. 비트메인은 한 300만원에 팔면 중간 유통 마진이 500 플러스 여기다 세금, 관세 있죠? 관세랑 뭐 부가세 이런 게 붙어요. 수입을 할 때 관세 부가세가 한 18%인가? 18%인가 붙더라고요. 18% 붙고 유통 마진이 붙어서 이렇게 된 거죠.
얘네들이 그렇게까지는 비싸게 안 팔았었어요. 어쨌든 근데 비싸긴 팔았다. 네. 그래서 아직도 어떻게 과거의 제품이 현역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S9 지금도 돌리시는 분들 있겠죠? 네,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조용히 돌리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예전처럼 막 채굴장이 뭐 활발하지 않아요. 좀 GPU는 채굴장이 활발한데, 네, 지금 아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채굴장이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좀 기회가 되면 전기가 있는 곳에서 채굴기를 좀 돌려보고 싶어요. 채굴기가 좀 몇십 대 있거든요. 집에 그냥 처박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추려가지고 한번 전기가 있으면 하락장이 오기 전에 한번 좀 돌려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비트코인 채굴기 2016년도에 출시한 벌써 보면은 5년 지난 건데 5년이 넘은 제품이 아직도 어떻게 채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TV였습니다.